안녕하세요, 시티의 아또입니다. 이번엔 제가 겨울 동계 백팩 때 가지고 다니는 배낭과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사용한 장비는 미스트렌치사의 플라잉 100입니다. 이름처럼 100리터 배낭이고요. 굉장히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방 자체 무게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한 3.4kg 정도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BPL 경량 백패커를 한다고 하면서 미스트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가방 자체 무게가 3.4kg 정도 되고 지금 물과 식량을 제외하고 전체 패킹을 해보니까 한 17kg 정도 무게가 나왔습니다. 미스트렌치의 특징은 전면 포켓 부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량 텐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의자 같은 경우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무게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허리 벨트 부분이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은 무게를 짊어질 때 오히려 저는 미스트렌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선 헤드 부분에 짐을 꺼내보면은 헤드 부분의 프론트 부분은 겨울철 필수품이죠. 우선은 아이젠을 넣고 다니고 있고요. 눈이 많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얼음이 있는 경우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아이젠, 그리고 발목 이상의 눈이 쌓였을 경우 사용하는 스패치입니다. 스패치 혹은 게이터라고 부르는데, 게이터는 독일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스패치는 영어권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터는 스패치 동일한 거고요. 사실상 발목까지 온 눈 같은 경우는 하이컷 등산화가 웬만하면 다 보텍스 등산화이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해주지만, 그 이상 발목 이상 쌓인 경우는 등산화 안으로 들어가고 바지 안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드쉘이거든요. 하드쉘은 바람과 그리고 비를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젠, 스패치, 하드쉘은 빨리 넣고 뺄 수 있게끔 헤드 부분 앞쪽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헤드가 또 양쪽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유틸리티 부분이거든요. 잡다한 전자기기나 그런 용품들 넣어놓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알리익스프레스 구입한 플렉스 트레일 기어의 타이니 펌프 X입니다. 굉장히 펌프가 작은데요. 기존까지는 제가 에어펌프를 사용하더라도 입으로 다 바람 불어 넣는데 펌프를 구입하고 나서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안 가지고 다닐 때도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주로 캠핑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이처하이크의 매트입니다. 방수가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침낭을 깔기 전에 깔아놓으면 밑으로부터 내려오는 습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챙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거의 백패킹 하시는 분들 국림 백패킹 랜턴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머 사용하고 있고요. 크레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고무 홀더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카라비너를 아예 넣어놓고 카라비너에 달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는 소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에다 설치해서 스텔 위에 올리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위에서 좀 삼각대를 길게 해서 가로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는 데는 충분히 버튼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비들은 또 있네. 이거는 제가 크레모 대신에 사용하는 같이 사용하는 크레모는 텐트에 걸어놓고 텐트 밖을 나가든지 할 때 사용하는 충전형 헤드랜턴입니다. 보통은 밴드로 되는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모자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에 거는 클립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땀 닦을 때 사용하는 수건, 그리고 충전선들, 로션도 있고요. 네, 이어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드 배터리는 저희 2만짜리 가지고 다니거든요. 겨울철에는 굉장히 배터리를 가진 가전제품들이 빨리 배터리가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3계절은 10,000짜리로 충분하지만은 겨울철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2만짜리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무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프론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한쪽에는 울트라 테이블 테트라입니다. 이건 새로 구입했고요. 실제로 필드에서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좀 나가긴 하는데 무게가 한 거의 595g이니까 600g 정도 차지하네요. 그래도 기존에 배륜을 사용했었는데 2명 이상 갈 경우에는 배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제가 백패킹 날 때는 항상 펠노스 체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높이도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폴이 있고, 그리고 안에 알루미늄으로 된 상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판 위에 바로 스토브를 올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쪽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저는 항상 박지에 도착하기 하면은 우선은 이런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배낭을 놔두고 그 배낭에서 짐을 꺼내고 있거든요. 그 편이 장비에 대한 오염도 막아주고, 그리고 정리하는 데도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그라운드 시트.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하철에서 한 5,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됐는데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 음악 재질이고 해서 길이는 한 2m 그리고 150cm 정도 되는 이런 텐트 그라운드 시트는 아니고 제가 물건 정리할 때, 그리고 텐트 앞부분에 앉아서 좌식으로 식사를 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첫 부분은 텐트 팩이고요. 이 팩은 그냥 알루미늄 팩입니다. 그래서 3계절에 사용할 때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팩을 박으면은 휘어버려요. 휘기도 하고 얼음 땅에는 박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에는 알루미늄 팩보다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봉투를 담았는데 저는 사용해서 지금 녹이 들어있죠? 좀 긴 사이즈의 콘크리트 못 한 8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사용하고 있고, 좀 묶어 놓으려고 자전거 튜브 안 쓰는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콘크리트 못은 확실히 원래 시멘트를 박는 못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망치로 박으면 충분히 얼음 땅이나 얼음도 충분히 박힐 수 있는 팩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보통 와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빼기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와셔는 따로 안 달고요. 이 못 자체를 사용하고 있고, 대신에 망치를
이렇게 뒤에 부분에 빼기 편하게끔 노루발이 있는, 노루발 모양이죠? 노루발이 있는 망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스테이크 해머? MSR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부피도 작고, 그리고 이게 보관이 편하기 때문에 수다망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가볍기도 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제 한 뺨이 한 20cm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관 가능하고요. 대신에 또 뒤 노루발 부분은 좀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좀 보관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국민 체어라고 할 수 있는 셀리눅스 체어에 저는 원은 아니고요, 체어 제로입니다. 체어 제로는 체어 원에 비해서 이제 반 정도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더 백패킹에 어울리는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앉았을 때 휴식을 취할 때는 좀 더 짱짱하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볍기 때문에 500g 무게라서 저는 체어 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포켓 같은 경우는 저는 날진 물통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날진 물통 뭐 겨울철에 백패커들이 뭐 핫팩 대신으로 보온 효과 있게 사용할 때는 뜨거운 물 담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요. 보통 뭐 비싼 날진 물통 케이스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구입했던 것 같아요. 사이즈도 딱 맞고, 어차피 이 목적 자체가 날진 물통 안에 있는 물이 안 얼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따라 구입을 안 하고 다이소에서 얼추 맞는 거 케이스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드랑 그 프론트 부분에 이제 지금 뺐고요. 그리고 뒷팩이 먼저 나왔네요. 뒷팩 같은 경우는 픽10 뒷팩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마트에서 한 2,000원 주고 구입한 뒷팩인데요, 굉장히 싸게 샀죠. 그리고 이거는 크기는 좀 작습니다. 음식이랑 같이 보관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식기류만 같이 넣고 있고요. 라이터, 칼, 그리고 접시인데요. 이런 접시는 겨울철에 이제 이소가스 경우 굉장히 온도가 낮아지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좀 뜨거운 물이라든지 그냥 차가운 물을 담아 놓고 위에다 이소가스를 놔둬도 이소가스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뭐 삼계절에는 반찬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덜어서 먹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시에라컵은 AMG 거 사용하고 있고요. 산에 가서 술 마실 때 사용하는 소주컵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먹는 소주컵보다 좀 작은 용량이라서 한 8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깨질 위험도 없고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노피크의 450 티타늄 컵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커피 마실 때나 아니면 음료수 마실 때 그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고요. 바로 위에다가 이제 커피 위에다 올려가지고 스토브 위에 올려서 커피도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단 주의할 점은 티타늄 컵은 더블롤이 있고 싱글롤이 있습니다. 더블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텀블러 같은 경우 그 이중 소재로 되어 있죠.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로 된 더블롤 티타늄 컵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밑에서 굴을 이제 쏘이더라도 이 안에 이제 따뜻한 게 좀 더 덜한데, 싱글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커피를 바로 끓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온도를 빨리 뺏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더블롤과 싱글롤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가스 있고요. 저는 리액터는 아직 없고요. 대신에 이런 소스형 스토브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식기류는 다이소에산 1000원짜리 집게고요. 이거는 AMG 거 티타늄 스포크인데 스푼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좀 쌀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젓가락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티타늄 젓가락도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젓가락보다 이게 길이도 길고, 그리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괜찮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걱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식기류는 이렇고요. 텐트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텐트는 네이처에크의 하이비 3 텐트입니다. 원래 케이스가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압축하고 다니고,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습기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이제 세게 넣기보다는 이렇게 드라이백에 넣으면은 더 방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 텐트에 있는 물기가 배낭에 있는 다른 물건에 묻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네이처에크 하이비 3 텐트를 드라이백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방이 크기 때문에 텐트폴은 그냥 밖에 거치하지 않고요, 그냥 안에 넣고 있습니다. 텐트폴이고요. 식기류를 받았다면 이제는 제 먹는 것들, 이런 것들 있고요. 조미료들, 그리고 3분 미트볼, 햇반, 이런 거는 용량이 크긴 하지만은 혹시 몰라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스터롤의 디팩인데요. 팩커블 디팩이라서 접었다가 이렇게 펼치면은 이렇게 모양이 완성됩니다. 보통 이제 식기류를 담기보다는 식료품들을 담을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접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친구리들 꺼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는 공각 매트를 텐트를 설치하면은 텐트 위에다 바로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 냉기를 봐가지고 있어서 괜찮고요. 무게도 가볍습니다. 라이프 스포츠 거 구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딥팩 같은 경우는, 백인백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잘 때 사용하는 장비들. 이거는 제가 프리마로프트 바지거든요. 프리마로프트는 우모복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필파워이기 때문에 아직 프리마로프트가 그만큼 우모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용해보면 겨울에는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비싼 건 구입한 건 아니고요. 패션브랜드 탑10에서 프리마로프트 바지를 팔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2만 얼마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이런 프리마로프트 바지를 산다고 하면 10만 넘거든요. 지금은 아쉽게도 단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류, 그리고 이거 제가 새로 구입한 네이처야크의 다음 부티입니다. 백패킹 가서, 아니면 캠핑을 가서 겨울철에 자게 되면은 굉장히 손발이 시렵거든요. 특히 발이 엄청 시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파편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부티, 이런 다운되는 부티를 사용하면 좀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서머라이트 올 시즌 R밸류가 4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약간 10도가 넘더라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실상 저는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준 음방 매트랑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발포 매트 그리고 이런 에어 매트까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확실히 한 후에 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안에 부분 같은 경우는 갈아입을 속옷이랑 양말 그리고 핫팩, 겨울철에는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따뜻하게 텐트 안에서 잘 수 있습니다. 백패킹의 3대장이라고 하죠. 3대장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배낭, 침낭, 텐트입니다. 배낭이랑 텐트는 보여드렸고, 이제는 침낭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오리털 침낭입니다. 구입한 지는 좀 됐죠. 한때 뭐 짬매화라고 불리면서 구입하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50만원 넘는 비싼 침낭도 뭐 많이 사용하시지만, 저는 뭐 이걸 한 10만원 주고 샀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무게도 있고, 처음에 살 때는 냄새도 많이 났는데요. 지금 냄새는 좀 빠진 것 같고 무게는 나갑니다. 그래도 뭐 딱히 비싼 침낭 주고 살 필요 없이 바닥 공사를 잘하고, 그리고 그 침낭 안에는 이렇게 네이처하이크의 라이너거든요. 2만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라이너를 안에다가 넣고 하면 약간 더 체온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이너랑 바닥 공사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렉야크의 두꺼운 구스닥 의무복까지 같이 입으면은 뭐 제가 영하 10도 넘는 얼음 위에서 잤을 때도 충분히 춥지 않게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가지고 다니는 백패킹 장비는 다 이렇게 꺼냈고요. 무게를 잡아보니까 한 17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 체력이나 아니면은 능력껏 장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은 겨울철은 좀 가볍게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좀 오버스펙으로, 그리고 좀 더 여유있게 가지고 다녀야 혹시 모를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백패킹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아웃도어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